예, 우선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수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고 개인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가져온 이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져 있고 민생이 무너져 있고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의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 위기의식을 국민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불러내서 이것을 해결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이재명 후보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신 걸 축하하고 후보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과연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상호 견제하고 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비명 행사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퇴출당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높은 지지율과 함께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이재명 후보가 쥐게 됐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한국 정치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제 어대명이다.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지지가 8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이번에 이제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민주당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의 어떤 경험과 후회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라고 하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안타까운 패배를 했었고 그 안타까운 종이 한 장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정치 초짜 검사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 부족함이 이런 이제 후회와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이 깊게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사실 그 기원을 따져가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인데요. 그때 당시는 김대중 총재가 당을 만들고 당을 그냥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고 다른 소위 비주류라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아마 이 정도의 득표는 못 얻었을 겁니다. 당내 경선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단순히 그냥 뭐 일극체제라고 표현하지만 이 일극체제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양극이 있어야 뭐 불도 들어오고 양극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장에 의해서. 근데 일극체제니까 이거는 기형이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기장이 형성된 건데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민주당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집권이라도 하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몽땅 장악해서 우리가 과거에 상당히 걱정했던 총통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죠. 물론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이 굉장히 두렵게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캠프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승리는 결국 국민의힘이 기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곧 국민의힘과 국민이 과거가 아니라 낡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큰 첫걸음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서 과거냐 미래냐 또는 범죄자냐 한동훈이냐 하는 선명한 구도로 전환시켜 나가야만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다.
라고 저는 정의태 생각하고 말씀 있습니다. 뭐 일단 그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압도적으로 1위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특히 일반 여론조사는 이 당초에 항상 그 우리 당 지지자 또 무당층 산정을 하면 항상 1위이고 2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를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이게 좀 지지자들이 약간 혼돈을 일으켜서 조금 그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일 뿐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면 한덕수 총리를 같이 넣으면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한덕수 총리 지지율을 합치면 그 지지율이 되듯이 뭐 그런 정도로 좀 기란 관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일반 여론조사나 또 당원들의 여론조사 내지 그 당원 투표를 보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 알고 있고요. 그것은 최종 후보 선정까지 그 결과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 상황이 결국은 한덕수 총리라는 변수가 만들어준 또 다른 효과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이 출마를 거의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분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도 크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뭐 한덕수 대망론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항상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라도 나오면, 그분이 나오면 뭐 무슨 무조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이러면 대망론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네. 이게 1대1 붙여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라는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한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무소속 후보가 되더라도 또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네. 뭐 좀 표를 갈라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표를 갈라먹지만 사실 한덕수 총리가 보수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네. 예.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허망하실 것 같아요. 정말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우리 당의 후보, 내 후보, 나를 대신할 후보를 정말 이 당원권이라고 하는 엄중한 이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게 최종 후보가 아니네. 뭐 이상하게 떴다방처럼 그 들어온 한덕수 후보라는 분하고 또 투표를 또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럼 내가 투표한 건 뭐지?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아까 저희 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아주 초일극 체제가 독재자를 배출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걱정을 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다양성이 많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우현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리고 영구 집권을 꾀한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을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선 국민의힘 내부부터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걱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당원이 내 당의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과정을 남겨놓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두 분께서도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잘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 출마를 그렇게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유죠. 그분이 우리 당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 당의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력을 탐하는 그런 노역으로 비춰집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좀 수사받고 있는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역사적 책임과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될 시점에 대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또 다른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치에 본인이 좀 본인이 헌신하고 싶으면은 우리 당에서 민주적으로 지금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좀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출된 그 후보에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일원이 되는 것이 그게 맞지요. 그래서 본인이 비상계엄도 제대로 막지 못한 그런 어떤 아주 그 제1인자, 내각의 1인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그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분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나오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윤석열 임기 연장이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70%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정부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반성하는 어떤 이런 모습 없이 그냥 이 윤석열 임기를 5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또다시 그런 준비 안 된 전혀 정치 경력이 전무한 75세 총리를 우리가 뭐 대통령으로 소환하는 국민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